카자흐스탄 언론의 일면 메인 보도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내용이 뭔지 알 것 같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또 김건희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분 번역해서 보고 드립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 물론 영부인의 젊은 외모도 성형수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한국에서 얼굴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김건희는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아왔다. 네,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알면 이렇게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위원들조차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보다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분을 충분히 했느냐. 특히 이런 어떤 일종의 뇌물성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을 임명한 그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주무부처인 이 권익위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이 사안을 수습하려고 한다. 그런 인식을 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에 이 조직을 재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부패위원회였습니다. 이름이 맞아요.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거고 그게 부처의 핵심 업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실패라는 거는 사실 조직의 어떤 존폐가 걸릴 수도 있는 저럴 거면 도대체 저 조직이 왜 필요하냐. 맞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앉혀놓는 부처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의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날바 특가처럼 속 시원한 분석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들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건의를 쉐드치는 논리입니다. 해당 건은 알선 수재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내부적으로 종결 결론을 내려놓고 전원위원회에게 해당 결론을 제시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넘쳐나는 주가 조작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에 이어 권익위까지 김건희 비호기구로 전락한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권익위는 애초부터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생각은커녕 면죄부줄 궁리만 한 것입니까? 엄연히 배우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왜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해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 뇌물수수에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직자의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가 김건희 건 사례를 들며 방어를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이번 권익위의 종결 결론으로 인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 단독을 흘리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검찰은 왜 3년 전에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소환조차 미뤄왔습니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해당 진술을 3년 동안 입국탓하고 묻어왔던 건 아닙니까? 더욱이 이런 엄플은 검찰이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소환 방침을 운운하며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한 바람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망하는 것은 김건희가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될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